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들을 통해서 종속기업인 엘레바 테라퓨틱스, 이뮤노미 테라퓨틱스, 관계기업인 엘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엘레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보자면요. LSKB가 삼각합병을 통해서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바뀌었잖아요. 자, 2019년에는 LSKB랑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서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 HLB USA라고 적혀있는데, 자, 미국 법인인 HLB USA에게 흡수합병이 된 겁니다. LSKB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엘레바가 아니라 HLB USA가 있던 자리인데,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이름이 바뀌고 LSKB가 이쪽으로 흡수합병이 되면서 지금의 엘레바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를 보면요, LSKB 기초가 840억 원인데 장부 금액을 말이죠, 취득을 160억 원 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8416 더하면은 101이 되죠. 자,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의 LSKB가 이렇게 해서 괄호가 쳐졌다는 것은 빼졌다는 거거든요. 자,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엘레바 테라퓨틱스로 대체가 됐습니다. LSKB랑 HLB USA가 합쳐졌으니까, 자, 이 1000억 원은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000억 원이 이렇게 적혀 있게 되고, 여기에 취득 2000억 원, 이거랑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300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손상차손을 빼주면은 3000억 원이 바로 2019년 말 당시에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장부 금액이 3000억 원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손상차손 130억 원은 왜 빼줬나 했더니, 여기 보면은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여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자, 회수 가능 금액이랑 장부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3000억 원이 된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3번 주석도 있죠. LSKB 1000억 원이 왜 이쪽 1000억 원으로 갔는지, 당사 100% 지분 출자로 설립한 미국에 있는 HLB USA랑 LSKB 가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보유 중이던 투자 주식을 대차였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장부 금액은 3000억 원이고, 그 다음에 2020년 말 이때는 3340억 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기초가 3000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600억 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임상성공 확률을 보수적으로 깎아가지고 300억 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3300억 원이 바로 기말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봤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임상성공 확률을 0%를 적용하면은 230억 원을 더 빼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3000억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주석에 오면은 종선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2019년, 2020년 나눠져 있습니다. 2019년 말 당시 유동자산의 한 10배가 비유동자산으로 있고, 그리고 유동부채의 대략 4배 정도가 비유동부채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영업이익이 34억 원이 났는데, 자, 이게 그대로 거의 단기순 손실로 가서 30억 원이 손실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2020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 비슷한데, 유동부채가 400억 원으로, 자, 기존보다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확 줄었죠. 마치 여기 있던 비유동부채가 이쪽 유동부채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유동부채도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유동부채가 되죠.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1년을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로 이동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내부적인 것은 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느낌으로는. 자, 그리고 영업손실이 찍혔는데 370억 원이 찍혀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대로 단기순 손실까지 가서, 자, 총 포괄손익은 530억 원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엘레바 테라퓨틱스에 대한 것을 봤고, 여기 보면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속기업의 엘레바 테라퓨틱스랑 이뮤노미 테라퓨틱스 둘 다 출자된 게 있죠. 600억 원, 700억 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금을 HLB에서 넣어줬잖아요. 유상증자 이후에 엘레바 테라퓨틱스, 이뮤노미 둘 다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자가 되어 있다. 자금 유출거래. HLB에서 자금이 유출됐다는 거죠. 이 돈이 엘레바로 가고 이뮤노믹으로 가서 이쪽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깨알로 바다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대략 10억 원 정도 한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금 유입거래, 대여금을 바다중공업이라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대여금을 또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17억 원 정도를 회수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엘레바, 이뮤노믹, 바다중공업, 엘생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자, 다른 기업들이랑 HLB랑은 또 어떤 거래들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저번에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하면서 현금, 매출채권 이런 것들 2천억 원이 뭐 최대 노출 정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단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인 화진메디칼, 화진메디스와 관계기업인 현대요트의 차입금 및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신용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주석을 내려가서 보면요, 단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특수관계자라고 한다면은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지분이 50% 초과가 종속기업이고 지분이 20%에서 50%면은 관계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급보증금액을 보니까 대략 70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신용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어떤 말이냐, 지급보증, 우리가 보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 잘못 서다가 내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그럴 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보증입니다. 자, 지급보증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지급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페이먼트 개런티라고 합니다. 지급 보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출을 금융기관으로 받으려고 할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대출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할 때,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지급 보증을 좀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 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 지급보증은 HLB를 말하겠죠. 화진메디스, 화진메디칼, 현대요트의 모회사는 HLB입니다. HLB가 아무래도 요 기업들보다는 좀 더 신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급보증을 HLB에게서 받아온 것입니다. 자, 보증처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HLB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래서 화진메디스나 화진메디칼이 우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잘 안 빌려주겠죠. 좀 믿을 수가 없는데 뒤에 HLB가 보증을 서주겠다 하면은 바로 빌려주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은행 같은 보증처는 거래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상대처라고도 합니다. 보증처, 상대처, 거래처 다 같은 말이고, 자, 한마디로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계약 이행 보증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을 빌리는데 HLB의 힘을 좀 빌렸다. 금융기관도 지급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보통 지급보증 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HLB랑 관계사들 간에, 종속회사들 간에, 계열회사들 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지급보증은 이 보증료 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열회사를 도와주는 거죠. 계열회사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보증서 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회사의 차입을 도와주거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계열회사 간의 지급보증입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보증받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면은 보증해준 회사의 주 채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진메디스, 화진메디칼, 현대요트 이런 데서 잘 갚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갚지 않을 경우에 HLB가 주 채무자로 바뀌게 돼서 HLB가 대신 갚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관계사들이 잘 갚으면 되지만 못 갚을 경우에는 HLB가 대신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위험 노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현금이랑 매출채권은 HLB의 것이잖아요. 자, 요거는 HLB 것이 아닙니다. 화진메디칼, 화진메디스, 현대요트 이러한 종속기업, 관계기업들의 신용위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보증채무는 비록 우발채무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보증을 해준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라고는 하지만 지급 보증 금액은 70억 원입니다. 그래서 HLB의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진메디칼, 화진메디스는 100% 자회사고요. 현대요트는 39%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2020년도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엘레바 테라퓨틱스, 이뮤노미, 화진메디칼, 화진메디스, 바다중공업, 현대요트, 엘센까지 전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장부금액이 가장 큰 것은 역시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3천억 원으로 가장 높고, 자, 그 다음은 엘센이 1,000억 원, 그리고 이뮤노믹이 700억 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